네, 앞서서 전해드린 대로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오늘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3일에는 사법개혁 법안까지 이제 본회의에 오르면서 본격적인 패스트트랙 국면 2라운드가 펼쳐지게 될 텐데요. 패스트트랙 대전을 일주일 앞둔 지금 민주평화당의 입장과 또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민주평화당의 최고위원이신 박주현 의원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이 법안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강대강 대치는 계속되고 있는데 사실요, 이 선거법의 핵심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여부 그리고 이것에 따른 의원 정수 문제가 될 텐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각 당의 입장이 미묘하게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민주평화당의 정확한 입장은 무엇인지요? 일단 그 민주평화당은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 개혁을 가장 이제 앞장서서 주장을 했던 정당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발의한 법안이 현재 지역구를 수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4대1로 100% 연동을 하는 316석 안입니다. 예. 그래서 하지만 우리가 이제 정치개혁 공동행동과는 그 이상으로 16석 이상으로 좀 늘리자. 그래서 비례대표 수를 좀 더 늘려야 소수당에 좀 더 유리하다. 이제 이런 것이 이제 당론이지만 의원님이 아니 민주평화당의 현재 당론인가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는 의원 정수를 늘릴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고집을 하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패스트트랙에 올라온 안은 225대 75명이기 때문에 지역구 의석수가 28석이나 줄어드니까 이게 이제 사실상 과반수 통과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의원 정수 확대만 막고 있으면 선거제 개혁은 물 건너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 이제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정치협상 실무회의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논의를 하던 중에 이건 우리가 의원 정수를 확대해야 되지만 의원 정수를 확대하지 않더라도 과반수 통과가 가능한 안을 만들어내야만 자유한국당도 그냥 이대로 있다가는 선거제 개혁안이 통과가 되겠네. 그럴 바에 우리가 같이 들어가서 협상에 참여해서 예를 들면 분권형 대통령제를 시작하게 한다든지 뭔가 우리의 성과도 거기에 집어넣을 수가 있겠네. 이렇게 하면서 뒤늦게라도 협상에 들어올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그러니까 협상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우리끼리 뭔가 과반수 통과가 가능한 안을 만들어내서 차악이 아니라도 일단은 만들어 놓자. 이런 차원에서 제가 240대 60 안을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다만 240대 60 안이 그게 뭐냐면 제 안을 300석에 맞춰서 이렇게 튜닝한 안입니다. 그런데 대신 이제 그 경우에도 13석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역구가 줄어드는 지역구가 지방이나 농촌에 집중이 되지 않게 하려면 그 인구 편차가 지금은 2대1로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을 풀어야 한다. 이번 기회에 이걸 풀자. 왜냐하면 인구 편차가 원래 4대1인데 표의 등가성 문제 때문에 3대1, 2대1로 이렇게 되게 엄격하게 이렇게 변화가 되어 왔어요. 그런데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해서 표의 등가성이 엄청나게 이제 높아지기 때문에 더 이상 인구 편차를 이런 식으로 2대1로 묶어둘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고 더구나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상원 제도가 없기 때문에 저 지방이나 농촌의 대표성이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이제 240대 60으로 하고 인구 편차 2대를 풀어버리자 이렇게 하니까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제 이게 과반수 통과가 가능해지는 상황이 되는 건 좋은데 이거 인구 편차 2대1을 푸는 것도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그러면 250대 50으로 가면 3석만 줄어드니까 이 부분이 과반수 통과가 가능하고 굳이 2대1 인구 편차를 이번에 풀어버리지 않더라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이제 240대 60을 조금 개선한 안으로서 250대 50이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민주평화당의 입장은요, 누구보다도 이제 그 선거제 개혁에 앞장서는 입장이고, 예. 의원 정수도 가능하면 더 많은 의원 정수를 늘리자는 입장이지만, 하지만 이게 이제 어쨌든 당장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이기 때문에 가장 예. 현실적으로 과반수 통과가 가능한 합의안을 만드는 데 좀 주력하는 입장입니다. 예, 예. 앞서 말씀을 하신 대로 한국당은 협상에 지금 참여를 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네. 오늘부터 그 선거제 개혁안 4+1 그 협의체가 본격적으로 가동이 됐습니다. 앞서서 민주당하고 평화당의 입장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네. 거기 4+1 협의체에 바른미래당, 정의당, 대한신당까지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오늘 함께 첫 회의를 가졌는데 다른 당들의 입장은 또 어떻습니까? 좀 서로 조금씩 다 다른 그런 상황이죠. 어느 정도 좀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나요? 4대1 협의체는 예. 이제 거기에 우리 당에서는 이제 조배숙 원내대표님께서 들어가셨는데요. 예. 이 지금 4대1 협의체는 뭐랄까요? 이제 좀 너무 이제 갑작스럽게 좀 등장을 해서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정치협상 회의에서 이제 국회의장님이 각 당 대표를 불러서 자유한국당까지 포함하는 정치협상회의를 시작했어요. 시작했고 황교안 대표도 거기에 동의를 한 거예요. 동의를 예. 해서 이제 정치협상회의를 해서 모든 그 굵직한 그런 정치 현안들을 함께 합의해서 풀어내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었고 거기에 이제 실무적으로 그거를 뒷받침하는 정치협상 실무회의가 만들어져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윤호중, 또 자유한국당에서 김선동, 또 바른미래당에서 김관영, 민주평화당에서 그리고 정의당에서 여영국 의원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실질적인 논의를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새로운 조직을 만들기보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이제 빠질 가능성이 많잖아요. 이 상황에서 새로운 조직을 만들기보다는 어쨌든 그 정치협상회의를 계속 유지를 해가면서 그 비공식적인 논의 틀을 좀 확보를 해보자.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이 없는 상태에서 또 그 실무회의 내에서도 사당 협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당 협의를 그렇다고 사당 협의를 또 별도로 만드는 것은 그거는 지금 시간이 촉박한데 조직 만들다가 끝난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당도 비공식적으로 논의를 하고 또 무소속 대한신당이나 무소속들과도 비공식적으로 논의를 해서 그런 것들을 수렴해서 이 정치협상회의에서 그 정치협상회의라는 틀을 유지하면서 비공식적인 논의를 좀 확산해보자. 이런 이제 그 노력의 차원에서 4대1 이제 그 논의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보고요. 그런데 지금 정의당의 경우에는 비례대표를 이제 많이 늘리고 싶어 합니다. 애초안이 225대 75였잖아요. 그렇죠. 정의당이. 그래서 이제 정의당 입장에서 비례대표를 더 늘리고 싶지만, 민주당이나 바른미래당의 이제 당권파 민주당이 아니고 민주평화당, 또 바른미래당의 당권파 대한신당이 지역구 축소하는 걸 이제 절대 반대를 지금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의당도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어쩔 수 없이 좀 타협안을 이제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제 대한신당의 경우나 이제 바른미래당의 이제 당권파하고 민주평화당의 안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50대 50을 기준으로 해서 다만 그 50명의 비례대표를 그 민주당 원래 안처럼 25로 나누어서 50% 연동형이 아니고 이 50명 전체를 100% 연동하는 그 안을 전제로 해서 그렇게 이제 좀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100% 보여집니다. 연동률도 참 적용이 쉽지 않다고 하던데 어쨌든요. 4+1 협의체가 오늘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일단 4+1 협의체는 그대로 논의를 좀 해가서 단일안을 좀 중재안을 찾아야 될 것 같고 자유한국당은 지금 완전히 다 반대잖아요. 비례대표제 물론이고 의원 정수 확대도 반대고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인 건데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그 한국당하고 여기에 변혁까지
플러스가 됐습니다. 이 네.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저지를 위해서 필리버스터에 나설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좀 보시는지. 예, 뭐 필리버스터를 할 것이다라는 것이 이전부터 이제 예상이 됐었고, 예. 그래서 결국 이제 12월 2일 예산안 뭐 그때 처리하기는 힘들고, 이번 이제 정기국회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임시국회로 이 선거제 개혁안과 검찰 개혁안이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본 것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필리버스터를 하겠죠. 예. 예. 하면 이제 그 필리버스터를 언제까지나 계속할 수는 없는 것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법안 처리 뭐 결국은 지연은 시켜도 표결을 끝까지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예. 예. 그러니까 그래서 뭐 뭐 계속 반대할 경우에는 뭐 표결로 가게 되겠죠. 어차피. 예.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11월 27일이 지금 패스트트랙이 이제 좀 종료되는 날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까지는 정말 최대한 자유한국당과 협상을 하기 위해서 정치협상 회의도 만들고 실무회의단도 만들고 계속 이제 수차례 회의를 하면서 그 협상을 시도를 했던 것이고요. 하지만 예. 자유한국당은 단 한 번도 안을 가지고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예.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고, 그래서 뭐 저희로서는 황교안 대표가 정치협상 회의를 만드는 것에 동의를 해서 그거를 진행했는데 예. 이제 와서 단식을 하니까 뭐 저희로서는 그러니까 종료되는 날까지 오늘까지 최대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예. 이제는 본회의에 이제 올리기 위해서 과반수 통과가 가능한 수정 합의안을 만드는데 이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합의는커녕 뭐 협의도 지금 쉽지가 않은 상황이라서 일단 그래도 네.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요.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네. 의원님, 선거법도 선거법인데 지금 다음 달 3일에는 검찰개혁 법안, 그 이른바 공수처 신설 법안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본회의에 또 부의가 됩니다. 예. 지금 민주평화당에서는 이 법안하고 선거법 개정안이 반드시 좀 일괄 처리돼야 한다라는 입장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지금 페트 사당이 페트에 올릴 때 그 순서라는 것이 그 합의의 핵심이었습니다. 페트 예. 사당 합의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깨지면 이제 그 페트 사당 간의 어떤 신뢰가 깨지는 것이고, 예. 그리고 저는 이제 문희상 의장님이 그 검찰 개혁안에 대해서는 이제 12월 3일로 이렇게 부의를 하셨잖아요. 예. 그 이후로 부의를 하신 것도 결국은 그 순서를 이제 뒤바꾸지 않기 위한 그런 뭐 취지도 좀 함께 숨겨져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예. 이 결국은 지금 자유한국당과 변혁을 제외한 선거제 개혁과 검찰 개혁에 이제 찬성하는 그 정치 세력들이 이 선거제 개혁안과 검찰 관련된 개혁안을 포괄적으로 합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 예, 의원님, 그래서 예. 다른 안들은요, 지금 단일안이 올라가 있잖아요. 부의가 된 상황인데, 그 예. 공수처 법안 같은 경우는 권은희 안하고 백혜련 안 두 가지가 올라가 있습니다. 일단 맞습니다. 여기서 단일안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예. 입장은 어느 쪽에 좀 더 가까우신지요?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예. 현재 뭐 법사위에 지금 저희 의원이 들어가 있지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 논의에 이제 직접 참여하지 않고 있고, 예. 저는 뭐 어쨌든 그 공방을 통해서 쟁점은 다 드러났다라고 보고요. 예. 그런 이제 어떤 주장, 어떤 우려들이 있는 거잖아요. 일단 그 우려들을 좀 잠재울 수 있는 그런 타협안이 나온다면 저희는 뭐 기본적으로 그 검찰 개혁 방향에 이제 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합의가 되는 것이 우리 입장하고 정말 크게 배치되지 않으면 거기에는 뭐 저희는 찬성할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선거제 법안이 자동으로 부의가 됐고요. 다음 달 2일에는 예산안 처리 또 시한이고, 그리고 다음 날 또 검찰개혁 법안 자동 부의인데, 정말로 그 여야의 정치력이 발휘가 되어야 하는 절실한 시급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황교안 대표의 단식이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문제를 좀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영수회담을 한다면 좀 풀어질 수 있을지 어떤 의견이신지요? 뭐 일단은 지금 국회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예. 선거제 개혁도 검찰 개혁도 이제 국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 뭐 청와대에 달려가는 것은 그러니까 뭔가
다른 요청을 하기 위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좀 의심을 하게 합니다. 예, 예. 예. 예, 그래서 어쨌든 그 단식을 할 때 뭐 저희 당에서 논평을 냈습니다. 지금 한참 우리가 지금 국회가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역시 원외라서 감각이 없으신 건지 아니면 좀 대권 과도를 지금 생각하시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좀 논평을 냈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처음에는 선거법 그 선거제 개혁이 도저히 합의가 안 될 것이다. 그렇게 만만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제 그거를 뭐 단식으로 저지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겠지만 이 정치 개혁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지금 우리 말하자면 87년 체제에서 2020 체제로 우리 사회의 어떤 그 틀이 한 단계 진보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인데 그거를 어떤 한 사람이 원외의 그 대표한 사람이 단식을 한다고 해서 이거를 그 중단시킬 수 있는 계제가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도 마지막이라도 참여를 해서 자기들이 주장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하란 말이에요. 예. 네? 그걸 주장해서 저는 분권형 대통령제는 우리 사회를 또 한 번 조금 더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주제라고 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분권형 대통령제 들고 나오면 오케이, 그거 논의를 시작해보자. 그 대신 선거법 협상에 참여하라. 이렇게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리고 국민을 향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이거를 꼭 자기 존재감을 보이기 위해서 예. 단식을 하고 삭발을 하고 뭘 이런 정치를 끝장내자고 선거제 개혁을 하는 겁니다. 사실.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예. 저는 영수에 대한 문제가 안 되고요. 그리고 네네. 이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물론 이해는 합니다. 의원 정수를 확대하자고 했다가 자유한국당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의원 정수를 확대하겠다고 했다가 이제 그거를 좀 혼자서 덤터기를 쓰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를 하는 건 이해를 하지만 예. 그러면 적어도 의원 정수를 확대할 수 없다면 250대 50에서 50을 반반 갈라가지고 무슨 세계에서 유례 없는 이상한 그거를 하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 예. 그 이유가 뭐 지금 지역구에서 그 의석수가 초과할 거기 때문에 비례가 없어질 거기 때문에 그거를 절반을 남겨놔야 된다. 이런 오만한 그런 발상을 해서도 안 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50을 25대 20으로 여전히 나눠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의원 정수 확대를 좀 막기 위한 어떤 방어막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어쨌든 이게 약간 뭐 지금 일주일 남짓 남은 네. 그 중차대한 이 순간에 정말 역사를 보고 국민을 보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평화당 입장에서는 사실 선거제 개혁이라는 게 우리에게 유리하지 않아요. 우리는 상당히 불이익을 감수할 각오를 하면서 이제 국민을 위한 어떤 그 개혁에 앞장서겠다는 일념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이런 좀 진정성 있는 정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평화당의 박주현 최고위원이었습니다.